안녕하세요. 혜원의 보물입니다. 휴일을 맞아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호텔식 에그 스크램블 하다 말고 토달복으로 급선회 중입니다. 폐렴 후유증인지 최근에 혈압이 너무 떨어졌어요. 하루 종일 기운도 없고 현기증도 올라오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먹던 아침밥까지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보면 갑자기 겨울이 온 것 같죠? 아침 기온 한자리던데 곧 영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마침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이불 빨래를 돌립니다. 점심은 아롱사태 전골을 먹을 예정이라서 이 준비를 해요. 사태를 30분 정도 물에 담궈 핏물을 빼줬어요. 검색해보니 사태가 소의 허벅지 근육이더라고요. 근막 제거는 엄두도 안 나네요. 어차피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칠 거거든요. 이제 고기 삶을 준비를 합니다. 만들어진 육수는 채로 걸러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대로 불에 올리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 1시간 정도 끓입니다. 저는 막간 편집 작업을 할게요. 참, 대추밭 한의원 한약 추가 주문했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받은 것 같아요. 원장님이 제가 안쓰러운지 그저 마음만 편하게 가지라시며 음식 같은 것도 가리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식전 과일로 당 충전하고 다시 점심 준비를 합니다. 고기가 잘 익었을 것 같죠? 우선 고기만 먼저 건져낸 다음 육수는 체에 걸러줍니다. 아롱사태 전골에 넣을 당면도 불려줄 건데요. 웬만하면 긴 용기에서 불리는 걸 추천드려요. 전골 냄비에 부추와 새송이 버섯을 둘러줍니다. 고기를 얇게 썰어줄 건데요.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히면 칼이 더 잘 든답니다. 냄비에 고기도 빙 둘러 놓아주고 불린 당면은 가운데 쏙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추와 땡초로 데코를 해줄게요. 육수는 기름기를 제거한 다음 냄비에 붓습니다. 육수가 진해서 물과 1:1로 섞어도 괜찮아요. 양념간장에 들어갈 육수도 챙겨야죠. 이제 다 됐어요. 고기는 다 익힌 거라 살짝만 끓이면 돼요. 이제 아롱사태 수육 전골의 하이라이트인 양념간장을 만들게요.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사태 전골을 매콤 새콤한 간장이 산뜻하게 잡아줍니다. 생강청이 킥인 것 같아요. 사태가 예전에는 한 근에 10,000원도 안 할 정도로 저렴했는데 요즘 이런 레시피가 공유되면서 많이들 찾아서인지 2배 넘게 올랐어요. 그래도 다른 부위에 비해 저렴한 편이니 기름기 적고 부드러운 사태 가끔 먹어야겠습니다. 글루텐 프리, 슈거 프리 초코 케이크 만들려고요. 알고리즘이 찾아준 레시피인데 간단하고 맛있어서 자주 해 먹어요. 혈압이 자꾸 내려가서 벌크업도 해야 하고요. 적당한 용기에 올리브유를 꼼꼼히 바른 다음 반죽을 부을게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리면 되니 정말 간편하죠?
이번엔 비닐랩 대신 실리콘 뚜껑을 사용했어요. 초코빵을 가루로 잘라서 무당 카카오 메스 한 줌 올려줄게요. 그 위에 알룰로스를 뿌려 달콤한 맛을 끌어올립니다. 케이크 위를 코코아 가루로 장식하면 끝이에요. 절반 잘라서 남편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을게요. 다크 초콜릿이 케이크 잔열로 부드럽게 녹았어요. 쬐그맣지만 아몬드 가루로 만든 거라 포만감이 최고입니다. 차갑게 식혀 먹으면 더 맛있어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 간단히 오징어 부추전 먹을 생각입니다. 비장하게 칼을 갈고 재료를 하나씩 두 장 깨듯 준비합니다. 물이 나오는 재료는 빼고 부추 한 줌, 땡초 3개, 당근 약간 들어갔어요. 오징어는 밀가루를 묻혀 뽀득뽀득 씻어줍니다. 그리고 한입 크기로 썰어줄 건데요. 몸통에 칼집을 넣어주면 식감이 더 부드러워져요. 썰어둔 오징어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친 다음 준비한 채소와 섞어줄게요. 부침가루 1컵에 물은 4분의 3컵 넣어 잘 저어줍니다. 차가운 물이나 탄산수로 반죽하면 식감이 더 좋아요. 부침개를 부칠 땐 기름을 넉넉히 두릅니다. 달걀물을 풀어서 부침개 한 면에만 발라주는 것도 포인트예요. 뒤집는 게 관건인데 다행히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요 부침개가 너무 맛있어서 오징어 5마리 전부 부침개로 부쳐 먹었어요. 낮에 먹다 남은 사태 전골이랑 부침개 하나로 간단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루 종일 푸파하느라 시간 다 갔네요. 먹느라 한쪽으로 미뤄둔 쿠팡을 이제야 언박싱합니다. 예전에 푸탈레이트 푸닥거리 할 때 화장품들 죄다 버렸는데 갑자기 주말에 결혼식 가게 생겨서 틴트랑 톤업 선크림 주문했어요. 슬프게도 틴트는 성분 좋은 게 없었지만 달바 선크림은 괜찮더라고요. 살포시 추천합니다. 이제 엉덩이 좀 붙여봅니다. 고단한 하루였어요. 한약 메이트는 패건 다이어트입니다. 살 빼는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식단에 관한 책이에요. 시험관을 하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 가끔 이런 책도 골라보게 되네요. 인슐린 저항성이 노화의 주범이라는 내용을 이 책에서 읽었답니다. 조금 이상적인 면도 있지만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저자의 진심이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식후에 가볍게 걸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매일 저녁 산책은 밥 먹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샤워 후 편집하러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놀랍게도 편집을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영상은 자꾸 늦어집니다. 시간을 재어보니 영상 한 편에 20시간 넘게 소요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들보다 느리지만 꾸준히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편집에 열중합니다. 벌컥 중인데 체중 변화는 없네요. 기상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요. 오늘은 남편님 출근 날이라 도시락 반찬을 준비합니다. 간단하고 맛있는 애호박 볶음이에요. 장영란님 레시피 참고했는데 들기름으로 볶아서 향이 일품입니다. 애호박은 새우젓에 5분 정도 재운 후 볶았는데 간은 따로 하지 않아도 충분했어요. 도시락 챙긴 후 저도 아침을 먹습니다. 고추장찌개가 너무 맛있게 끓여져서 밥 한 공기 뚝딱 가능입니다. 오늘의 밥 친구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워낙 베스트셀러를 좋아해서 관심 없는 미술관 책도 집어들게 되네요. 그치만 나와의 접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자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인간으로서 겪는 보편적인 감정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감각이 좋았어요. 더불어 저자의 따뜻하고 세심한 시선으로 서술하는 대상들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쓰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약 챙겨 먹으며 오전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평소라면 책상에 앉아야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눕눕하려고요. 남들보다 충방전이 잦습니다. 이럴 땐 가만히 쉬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낮은 혈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공포 호러 영화 하나 부셔줍니다. 영화 보다가 쌀 씻으러 나왔어요. 현미, 찹쌀, 병아리콩 조합입니다. 저속 노화도 좋지만 병아리콩 뇌절 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집밥 두고 자꾸 외식하고 싶게 만드는 건 참을 수 없죠. 근데 지금 머리 산발하고 어디 가냐고요? 바로 미용실입니다. 결혼식 때문에 100만 년 만에 미용실에 왔어요. 요즘 우유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아몬드 밀크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합성 향료가 있는 제품은 그냥 거르는 편이에요. 아몬드 브리즈에도 향료가 있긴 한데 너무 따지다 보면 먹을 게 1도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담은 사냥 프로틴 우유. 동물복지 인증 원유가 함유되어 믿을 수 있고 사냥 프로틴까지 들어 단백질도 챙길 수 있어 좋은데 플라스틱 병이 마음에 걸립니다. 일단 담았고요. 이 우유는 정말 극강의 고소함과 은은한 달콤함까지 겸비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황태포도 샀고요. 다이소 들러 헤어롤도 구매했습니다. 앞머리도 이렇게 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합니다. 남편님 집도하에 연어초밥을 만들고 있어요. 전날 먹다 남은 오징어 부추전도 굽습니다. 남편님 칼솜씨가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인터넷 레시피 참고해서 단촛물 만들었어요. 초밥이라고 해봐야 병아리 콩밥 위에 연어회를 올리는 수준이지만 맛은 일품이네요. 우리 부부가 함께 식사 준비를 할 때면 손이 빠른 남편이 더 많은 일을 해서 전 약간 편한 편입니다. 3탕째인 전골까지 오늘의 밥상은 또 이렇게 차려졌네요. 오랜만에 먹는 초밥과 부추전 참으로 찰떡궁합인 조합이었어요. 예전에 밀가루 간식을 많이 먹었지만 요즘은 그래도 건강하게 고구마를 구워 먹는 편입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운동복은 입었네요. 늘 표준 코스로만 돌아가는 우리 집 식기세척기입니다. 나도 이렇게 심플하게 살고 싶어요. 백수로 지내기에도 신경 써야 할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차를 한 잔 마실 때에도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걱정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티머그를요. 미세한 철망이 티백 역할을 대신해 줄 거예요. 미니멀 호소인으로서 이건 정말 필요해서 산 것이랍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는 뭐냐면요. 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아인 헬스케어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남녀 임신 준비 영양제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시험관을 하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항상 응원한다며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성분을 보니까 오메가3에 활성 엽산까지 들어있어 올인원으로 복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비타민 D랑 유비퀴놀은 따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약을 3가지나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성분도 중국이나 일본산은 쓰지 않아 안심이에요. 이번엔 선물로 접했지만 앞으로는 갈아탈 생각입니다. 대자연이 다가오면 어쩐지 불안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언박싱한 티머그 연마제 제거하고 쓰려고요. 우선 1차적으로 비누 묻혀 설거지하고 비눗물에 아무 오일 약간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섞어줍니다. 스텐 제품은 이래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해 물질은 없으니 참고 써야겠죠. 마지막으로 키친타올에 오일 묻혀서 닦아봅니다. 잘 제거된 것 같아요. 남편 출근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려고 합니다. 티머그 없을 때 산 가루 녹차인데 약간 텁텁한 맛이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다 먹으면 맑은 녹차로 바꿔야겠어요. 한약 먹는 중이라 녹차 카페인도 찜찜하긴 하지만 녹차 카페인은 또 빨리 배출된다고 해서 한약 먹기 3-4시간 전에 마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워낙 장점이 많은 녹차라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네요. 오늘 반찬은 598번째 동그랑땡입니다. 도시락에 담고 남은 건 제 아침 식탁에 오를 예정이고요. 감성은 없지만 건강 한 스푼 더한 아침상이에요. 내가 끓였지만 진심 맛있는 고추장찌개는 또 다른 밥도둑이네요. 오늘의 밥 친구는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이에요. 9월, 10월은 이틀에 한 권꼴로 책을 읽었어요. 컨디션 핑계로 행복한 유형 중입니다. 메추리알을 60개 3,000원에 샀다는 기쁨도 잠시 삶아서 일일이 껍질을 까야 하는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메추리알 삶는 건 계란이랑 비슷한데 깨지기 쉬워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깐 메추리알을 약품 처리를 한다고 해서 비록 시간이 배는 더 걸리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직접 삶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인 듯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간편한 것들은 대부분 건강에 위협적이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다는 건 배달 음식과의 이별을 말하는 것이고요. 눈에 뻔히 보이는 지름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이의 방실거리는 웃음을 상상하면 절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들뜬 마음을 차로 달래려고 해요. 티머그 덕에 플라스틱 티백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른 유튜버님 손민수 하려다 발견한 세상 무해한 먹음입니다. 거름망이 미세하고 촘촘해서 건더기가 잘 걸러지고요. 뚜껑에 착 올려두기 좋아요. 구독자 여러분의 조언에 힘입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열린 귀로 듣겠습니다. 전에 어느 분이 우유가 안 좋다고 하셔서 아몬드 밀크 한번 먹어봤어요.
간식 먹고 오후 일정을 보낸 다음 저녁 준비를 시작해요. 메추리알 장조림을 위한 육수를 만들었어요. 200ml의 물에 다시마, 청양고추, 마늘 한 줌, 육수링 2알을 넣고 20분 정도 끓입니다. 그리고 내일 도시락 반찬도 할 겸 감자채 볶음도 준비했어요. 감자를 골고루 익히는 게 생각보다 힘든 반찬입니다. 육수에서 다시마와 고추는 건져내고 간장 5큰술, 알룰로스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넣었어요. 감자채 볶음도 완성되어 가고 장조림도 끝나가는데 밥이 없었다고? 그새를 못 참고 또 책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올해 햅쌀을 보내주셨거든요. 쌀에서 따뜻한 볕 냄새가 나요. 귀한 쌀뜨물은 육수 낼 때 활용하려고 보관합니다. 확실히 병아리 콩밥보다 백미가 입에 착 감기는 것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최면을 걸어도 40년 넘게 쌓여온 입맛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오늘의 메인은 갈비찜입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찾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우리 집 설비부는 오늘 주방 샤시 손잡이를 교체하고 있네요. LED 등, 실링팬, 현관 도어락, 신호 제어기 등등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맥가이버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약간 부족하네요. 요즘도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초딩 입맛과의 싸움이 힘겹지만 혼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실은 이거랑 함께 주문한 매운 갈비찜이 더 맛있었는데 소개 드릴 새도 없이 거덜이 났습니다. 드린 수고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밥상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나 했더니 저혈압이네요. 어쩐지 운동하다 쓰러질 뻔했잖아요. 이럴 땐 침대에서 편집해야 제맛이죠. 거북이처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틀림없게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침대에서 뒹굴거리다 트레이더스 세일 소식을 접한 거 있죠. 언제나 그렇듯 세일 품목은 구경도 못했고요. 아니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온 김에 냉장고 채우는 거죠. 아니 이게 1,000원이 더 비싸네. 오리지널 샐러드 이거는 농약인가 보지? 이걸 이렇게 나와요. 밖에 없어. 이게 더 싼 거야? 그럼 이게 또 노란 게 더 인기가 많다. 이거는 그렇지. 할인 상품. 그럼 나중에 그러니까 주말에 색다른 거 먹어요. 그래? 옛날 가끔 먹던 옛날 치킨, 오늘은 눈물을 머금고 지나칩니다. 자 뜨는데 오막무침 이거 그냥 하나인 거 같아. 아 2개네. 돼지국밥. 유부초밥 좀 치워줄래? 자 이렇게 나오나 보지? 4개 한번 먹어봅시다. 도시락 반찬하기 좋은 진미채도 담았고요. 없는데 지금. 그리고 간편 도시락 반찬으로 최고인 계란옷 완자도 담았어요. 육즙 팡 터지는 꿀맛 보스인데 성분도 착해서 강추입니다. 땡이야. 원래 얼마인데? 고구마칩을 마지막으로 장보기가 끝이 났어요. 오늘 장본 금액은 15만 원. 우리 한 달 동안 냉파만 하자.
27번째 난자 채취에 실패하고 생각이 많아진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최악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내 안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도 올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그 마음과도 화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2025년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해가 될 것 같네요. 느슨해진 마음은 다시 정비하고 시험관 33차를 위해 또 한 발 내디뎌야죠. 이런 생각들로 우울함을 털어냅니다. 먹는 걸로 우울함을 풀던 내가 피자, 치킨, 돈가스 대신 꼬막 비빔밥을 비비고 있다니. 꼬막살의 단맛이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어우러져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이땐 몰랐죠. 꼬막 비빔밥이 꼴도 보기 싫어질 줄은. 꼬막 무칩 한 팩 더 사서 비빔밥만 32번 먹고 뇌절이 왔습니다. 아직 먹고 있는데 그릇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매직. 이거 금방 피는 거예요. 내년이면 45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만큼의 가능성은 또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과 다른 건 결코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저의 2025년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